안녕하세요. 현성TV 주현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모두 칭찬 듣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쉽게 호감을 느끼죠. 그래서 칭찬은 상대방이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도 아주 유효합니다. 무엇보다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이 있죠. 그리고요, 자신을 격려해준 소속 집단에게는요, 강한 소속감이 든다고도 합니다. 이래저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칭찬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칭찬을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빈말을 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비아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괜히 상사에게 잘못 칭찬하면요, 아랫사람이 건방지게 누가 누구를 평가하냐, 이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조율되지 못한 칭찬은 상대방을 오만하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똑똑하다는 말을 계속 들은 아이들은요, 자만심을 갖기 쉽고 그래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 심리에 부응하느라 힘겨울 수도 있고요. 실제로 고학년의 학습부린 아들은 어렸을 때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영리한 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칭찬의 부작용이죠. 또한 아랫사람에 대한 조율되지 않은 칭찬 역시 과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 부하 직원이 자기 논리에 빠져 자기 주장만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대로 된 칭찬, 의욕을 돋구는 칭찬, 부작용이 없는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성TV 오늘의 주제는 칭찬 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현성TV 오늘도 제 방송은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될 텐데요. 처음에는 시중에 많이 알려진 방법들을 요약해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법책이나 자기계발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죠. 그 중에서 실험 등으로 증명되거나 실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만 콕 집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현성TV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단 하나의 팁만을 사용해서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효과가 높은 칭찬법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단 하나의 팁은 칭찬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상황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간단하면서도요, 아주 효과적인 팁입니다. 여러분도 익혀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많이 알려졌거나 실제 사용해보고 유효했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색다른 부분을 칭찬하라.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미인에게 예쁘다고 칭찬하면 기뻐할까요? 실제로 그런 미녀들은 그런 칭찬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도 들어서 식상할 뿐만 아니라 외모만 보는 상대방이 그저 그래 보일 수도 있고요. 자신은 정작 자신의 좀 더 다른 이면, 지적인 능력이라던가 성격 등을 칭찬받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이렇듯 칭찬은 누구나 흔히 하는 말을 던질 경우 식상하고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도 들어서 오히려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성의 없는 인사치레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좀 더 색다른 부분을 찾아 칭찬해야 합니다. 미인에게는 미인이군요 보다는 눈이 참 인상적이네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고요. 키 큰 사람에게는 키가 크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듬직해 보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더 색다른 면이나 색다른 표현을 찾아서 말해주는 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더욱 진실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물건이나 가족을 칭찬하라. 상대방이 애정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가족이나 물건, 취미, 취향은 모두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과 취향 등이 존중받게 되면 자신이 직접 칭찬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분이 미인이십니다. 또는 자제분이 똘망하게 생겼어요. 또는 꽃꽂이가 짐이라면 그렇죠. 꽃꽂이가 가장 여성다운 기품이 있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 없는 데서 칭찬하라.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칭찬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 칭찬하는 사람의 인품이 돋보이게 됩니다. 다른 데 가서도 자신을 흉보지 않을 거라는 인상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되고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칭찬하기도 아주 쉬워요. 김대리는 아주 정직해서 좋습니다. 또는 그 친구는 아주 유능하지.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되겠죠. 물론 나중에 김대리가 듣게 되면 칭찬 대상이 듣게 되면
어때요? 더없이 기뻐하겠죠. 야,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네? 나 없는 데서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나를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네. 자, 이렇듯 없는 데서 칭찬을 하게 되면은요, 칭찬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칭찬의 대상에게도 호감을 얻는 일석이조의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칭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라. 무엇보다 칭찬의 부작용과 관련이 깊은 팁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뉴욕시에 있는 5학년 학생을 상대로 지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한쪽 그룹에는 넌 참 똑똑하구나 하면서 지능 똑똑하다는 그런 칭찬을 하고요. 다른 쪽에는요, 너는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에게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능을 칭찬한 그룹, 즉 똑똑하다고 칭찬한 그룹은요, 그 결과가 20%나 하향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노력을 칭찬한 그룹은요, 넌 참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말한 그룹은요, 30%나 상승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쪽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자 좌절해버린 것이죠. 난 분명 똑똑한데 이 문제는 왜 안 풀리는 거야? 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죠.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쪽은 열심히 해보자. 나는 노력 하나는 끝내주잖아. 하면서 으쌰으쌰한 것이죠. 그래서 늘 열심히 하면 된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 결과나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칭찬의 중요한 주의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학습 분야들 역시 똑똑하다는 칭찬의 희생양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칭찬은 결과만 가지고 칭찬했을 때 자칫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100점을 맞았다고 들고 오면요, 결과에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잘했네. 하지만 아빠는 네가 100점 맞은 것보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사실이 더 기쁘고 자랑스러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상의 효과적인 칭찬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색다른 부분을 칭찬하라. 둘째, 상대방의 물건이나 가족을 칭찬하라. 셋째, 없는 데서 칭찬하라. 넷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칭찬하라. 이상으로 시중에 잘 알려진 칭찬의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적절한 칭찬을 통해 상대방을 격려하고 서로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칭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칭찬을 반복하면 식상할 수도 있고 빈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같은 내용을 새롭게 표현하면서 칭찬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무엇보다 자칫 반복되는 칭찬은 그 사람을 자만과 착각으로 몰아 불성실해지거나 오만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칭찬하되 식상하지 않고 일부러 색다른 표현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칭찬. 그러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칭찬.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단 하나의 팁을 사용하는 칭찬입니다. 물론 효과도 더 강하고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칭찬입니다. 드디어 단 하나의 팁 시간입니다. 현성TV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시간이죠. 자, 그럼 실제로 칭찬하는 데 있어 단 하나의 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TV 집사불체에서 이영애 씨 집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훈훈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가득 차 보였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출연진들이 칭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몹시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해 좋은 느낌이나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칭찬으로 만들려고 하니 뭔가 막연하기도 하고 말하기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사실 이것이 칭찬의 현주소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고 자주 하면 좋지만
그것을 일일이 찾기도 힘들고 자주 말하기도 좀 그런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대단히 잘한 것도 아닌데 거창하게 잘했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식이죠. 뭐 지나치게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너무 요란하게 떠드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자칫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현상 TV.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주로 단 하나의 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팁이 뭐죠? 그렇죠.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이게 전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부러 지어 칭찬하기보다 그냥 좋게 느끼는 점을 좋다고 말하면 됩니다. 기뻤다, 좋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걸 바로바로 말하면 되는 거죠. 특히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은요. 감사를 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칭찬이 매우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칭찬거리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어디 칭찬할 만한 거 없나? 하면서요. 하지만 한두 개 생각해내면 더 이상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의욕과 다르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그냥 그런 대로 살게 되죠. 그러니 평소 칭찬거리를 많이 찾으려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느낌이 드는 순간 그 감정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너의 그런 점이 좋아. 또는 그거 멋진데? 또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또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네. 또는 어우 잘하네. 함께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 이런 식이죠. 아주 간단해요. 자신의 감정을 보고 좋은 느낌을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여기서 물론 중요한 것은요. 나의 감정을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감정을 먼저 봐야겠죠. 감정도 안 보고 감정을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 나의 감정을 보고 좋은 느낌이 있으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말하세요. 그걸 자주 하면 저절로 습관이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느낌을 말하게 되고 상대방은 매일매일 칭찬받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방법은 평가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칭찬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평가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팁은 평가가 아닙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지금 느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나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오직 나의 느낌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만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나만의 느낌이지 모든 사람의 느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나 메시지의 칭찬은 냉정하게 말하면 옳은 것도 정답도 아닌 거죠. 그러니 좋은 말을 했어도 자만해질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윗사람에 대한 칭찬에도 아주 유용해요. 윗사람은 칭찬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애매한 면이 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한다는 둥, 잘못한다는 둥, 평가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 하나의 팁은 달라요. 윗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것 뿐이니까요. 예를 들어 아주 멋지세요. 또는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또는 정말 따뜻하십니다. 뭐 이런 식이죠.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칭찬을 뛰어넘는 효과와 신뢰를 윗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나의 장점을 잘 알아주는 것 같네. 하며 이렇게 은근한 믿음과 공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칭찬은 너 메시지예요. 내가 어떻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다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똑똑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가가 돼서 상대방은 진짜 똑똑한 게 되는 거예요. 판정이 난 거죠. 그러니 자꾸 들으면 거만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나 메시지는 평화를 부르지만 너 메시지는 갈등을 부르는 말투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우리는 너 메시지를 사용하죠. 네.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칭찬은 평가적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당장은 듣기 좋고 서로 좋으니 별탈 없어 보이지만 그러다 먼 날 큰 코 다치는 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후회하게 되는 게 칭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수많은 사례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칭찬도 종종 사용해야 하지만
되도록 단 하나의 팁을 통해 나 메시지를 사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칭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좋은 느낌을 자주 말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것을 존재에 대한 극찬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을 가장 칭찬받고 싶은가요? 저는요, 사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 전부를 칭찬받고 싶습니다. 제 능력, 제 성격보다 그저 나 자체로 내 존재를 칭찬받고 긍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에 대한 칭찬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직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정말 든든하게 믿도록 말이죠. 자, 그 방법은 바로 칭찬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좋은 느낌을 자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 똑똑하다. 천재야. 이런 말보다요. 너랑 같이 있으니 좋다. 또는 든든하다. 또는 멋지다. 네, 여기서 멋지다는 내가 상대를 그렇게 느낀다는 나 메시지입니다. 또는 대견하다. 기쁘다. 그런 너의 모습이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으면 칭찬처럼 들리지만 자주자주 듣게 되면 그 긍정의 의미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라서 너무 좋다.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 삶에 네가 필요하다. 너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자주자주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듣게 되는데 얼마나 보람되고 안정감 넘치는 친근함이 아니겠어요? 연인이, 부부가, 가족이, 친구가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할까요?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존재하는 기쁨이고 나의 존재에 대한 극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상TV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언제나 느끼는 대로 말하면 돼요. 머리 아플 필요 없습니다. 공들인 칭찬 한마디를 듣는 것보다 수시로 그냥 느끼는 대로 바로바로 듣게 되는 좋은 느낌들이 훨씬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해줍니다. 애써 상대가 칭찬해준 것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고요. 물론 칭찬도 씁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칭찬해야 될 경우 아이나 부와 같이 자칫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칭찬, 윗사람에 대한 칭찬일수록 단 하나의 팁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히려 뭐 친구는 뭐 가볍게 칭찬해도 큰 부작용 같은 건 없을 것 같네요. 예. 현상TV 저는 칭찬하는 데 있어 단 하나의 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을 염두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결과를 칭찬한다거나 타고난 것을 칭찬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끔 팁으로 사용할 정도죠. 여러분 역시 단 하나의 팁을 자주 사용하시고 되도록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신다면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긴 여운이 남는 칭찬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